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에 이 증시 하락,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도 머리가 아픈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모멘텀이 약해짐에 따라서 많은 주주분들이 힘들어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털이 약해졌냐?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가 없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보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 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유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뉴스, DDR5가 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성전자 악재 관련된 뉴스를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사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질 수 없었습니다. 3분기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 원을 돌파했지만 주가가 7만 전자 밑으로 내려앉아서 결국에 6만 전자를 찍었죠. 지금은 6만 원 후반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문제 빼고는 삼성전자에 특별한 악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호재라고 보면 업계 최선단 14나노 EUV 디램 양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건데요. 더 얇고 더 빠른 디램을 양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DR5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DR5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일단 비메모리, 메모리 구분 없이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급망 차질로 21년 2분기에 세트 생산이 부진했던 스마트폰은 애플을 필두로 21년 하반기에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21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데이터 센터향 케이파엑스를 지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죠. 즉, 전방 수요가 부진하다는 시그널은 아직 노출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을 아직은 끝낼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DDR5 뉴스 보셨죠? 이 DDR5 현행 모델이 DDR4인데 DDR4에서 DDR5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전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수요 증가, 공급 제약 효과로 디램 업황에는 긍정적일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진행 중이죠. 게다가 유례없는 비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 덕분에 반도체 장비 리드 타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메모리 업황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DDR5는 DDR4 대비 디램의 속도, 전력 소모, 신뢰성 등을 개선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개선시켜 전력 소모량을 절감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즉, 디램 생산 업체 및 후공정 업체들에게 DDR5 전환은 이 전체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후공정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왜냐면 DDR5로 전환될 때 전 공정보다 후공정에서의 변화가 훨씬 클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DDR5는 심텍, 아비코 전자 등의 PCB 수동 부품 업체, 테크윙, 엑시콘 등의 후공정 장비 업체, ISC, TSE 등의 소켓 업체들의 실적을 대폭 개선시킬 전망이고요. 반도체 업황만 조금 개선된다면 제 생각에 DDR5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PR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후공정 중소형 업체들의 기업가치 테이블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기판 쪽에서는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수동 부품 쪽에서는 삼성전기, 아비코 전자, 후공정 소켓에서는 ICS, 마이크로컨텍솔, 후공정 장비에서는 테크윙, 유니테스트, 엑시콘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삼성전기를 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회사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심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삼성전기는 대표적인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으며, 다른 회사들은 시세를 주고 누릴 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회사가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 서킷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업황 모멘텀이 남아있음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 사실 하락하는 이유는 외인 맘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지 가격대를 설정해두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봉인데 지지 가격대는 61,100원부터 63,200원까지 설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가격부터 마이너스 8%, 많게는 마이너스 12%나 열려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지금부터 하락을 끝내고 삼성전자가 가격을 회복해서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물리신 분들도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증시는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고 대응을 하려면 확률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지 가격대를 이렇게 설정해봤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지지 가격대는 이 매물대가 두텁게 있는 덕분에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했고요. 물리신 분들은 해당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입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거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6만원에서 대략 63,000원 정도가 온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신규 진입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SK하이닉스야말로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86,500원부터 89,700원을 지지 가격대로 보고 있고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8만원까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이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야 저도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이미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버렸네요. 대표적인 하락 반전 패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들은 한 이쯤을 넥라인으로 볼 수 있겠고 대략 116,400원이 강력한 저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7,500원 그리고 10만원 초반을 돌파한다면 다음은 116,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가격을 확실히 회복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의 대응 방법이 이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